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동 상황이 시시각각 요동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스브스 NSC 코너를 임시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여야 최고의 안보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방위원인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새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뭐 별반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예. 말 안 들으면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뭐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일단 이게 빨리 끝내야지 우리도 좋은 거죠. 그렇죠. 전 세계가. 네, 네. 이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로 보세요? 아니면 얼마나 더 갈 거로 장기전 갈 거로 예측하세요? 이게 전쟁의 목표를 상실했다라는 게 가장 이 장기전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과거에 2월 28일 날 전쟁 당시야만 하도 이제 목표가 명확했죠. 네 가지. 이제 핵 무력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해군을 전멸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전국적인 네트워크.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후티 반군이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이 네트워크를 완전히 절연시킨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생산 공장과 저장 신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것.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발표하고 진행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목표를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세계인들이나 미국 국민들에게 이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전쟁 목표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예. 호르무즈 개방이 목표인가? 이게 상당히 혼도. 예. 원래 호르무즈는 개방돼 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휴전 협정의 일조건으로 이게 예.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땐 호르무즈 해협을 주는 순간 완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먹잇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호르무즈라는 게 결국은 인질적인 역할을 하고 예. 세계 경제의 인질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호르무즈를 완전 개방한다? 그러면은 이란은 얻을 게 뭔데요? 오, 그냥 그리고 이제 이란이 또 하나 주장하는 게 이제 배상이잖아요. 예. 배상은 패전국에다 요구하는 거죠. 예. 국제법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받기 어려운 게 호르무즈 해협 네. 개방인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받기 어려운 게 배상. 이게 받기 어려운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근데 어제 이제 국정원이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 얘기하면서 그래도 네.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일단 휴전 45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종전으로 가는 2단계가 좀 유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달 말 정도 되면 좀 소강 국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전망했다던데 네. 국정원이요 정보위에서 네. 의원님 어떠세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달 말에 소강 상태가 된다면 전쟁을 얼마나 한 걸까요? 거의 2달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2에서 4주내를 예. 얘기했는데 벌써 지금 5주째 접어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부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양쪽에서 이제 종전 협상을 한다는데 양쪽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그 개방하는 문제만 해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란도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 이 효능이 여기서 이 약발이 이렇게 큰 건지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란 입장에서는 끝까지 지고 싶을 거고 반대로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포함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개방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란이 또 오늘 뭐 협상 안으로 10개항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이 갭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전 지금 종전협상 1년 넘지 않았습니까? 아직 전쟁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전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그런 점에서 양쪽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야 가급적 빨리 우리가 이겼다 하고 이제 끝내고 싶겠으나 뭐 국정원 표현에 따르면 이런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는 있겠으나 완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종전 상태는 가까울래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큰 전쟁은 원래 항공모함 비슷합니다. 이 방향 쉽게 틀기가 어려워요. 그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고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 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3번째 연기한 거는 아무래도 뭔가 좀 안 풀린다. 그렇게
왜냐면 오늘까지 네. 안 하면 정말 때려야 되나? 하루 더 줄게. 협상 안 하면 또 때려야 되나 진짜? 뭐 이런 건가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뭐 처음에는 48시간 줬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5일 유예했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6일 유예했다가 하루 연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6일 날 밤 8시까지 줬다가 예. 그다음에 7일 밤 8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죠. 예.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말의 사실상 무게가. 이 최후 통첩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명확한 시간적 범위를 정하잖아요. 나는 오늘까지야. 그러면 시간적 범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해놓잖아요. 발전소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발전소라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력을 통해서 보복할 거야. 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최후 통첩이 달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뭐 세 번 말씀하셨지만 바뀌는 상황에서 최후 통첩이라는 게 결국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국면으로 가버린 거예요. 상대가 심리적으로 이거에 대한 공포를 느껴서 예. 이 전쟁 의지가 꺾여야 되는데 예. 오히려 이란은 전쟁 의지가 강화되는 형국으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이건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일종의 최대 압박을 가해보겠다라는 건데 전혀 안 먹히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그 어제 이제 국정원이 보고했던 거 중에 저 스몰딜 얘기했었잖아요. 네. 양국의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이란이 개방하고 미국은 동결 자금 풀어주고 그거 일단 합의 보고 나머지는 종전 협상 해보자. 이것도 힘들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개방이 예. 굉장히 큰 카드예요. 가져오게 보면 가장 중요한 카드인데 예. 그거를 처음부터 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얻어맞은 게 얼마인데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후 통첩이 이거는 이번에는 거의 이 국가 원수로는 쓰기 어려운 소위 쌍욕까지 해가면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통령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초조감의 발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행히 조종사 구출 작전이 극적으로 성공했기에 망정이지 트럼프 대통령도 내심 속으로 시겁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포로로 잡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조종사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구출 작전 성공했지만 열도 받고 그다음에 초조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런 원색적인 표현도 나왔고 이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소위 트럼프의 최후 통첩 압박이 안 먹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전투기 조종사 이야기 나온 김에 결국 구출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어쨌든 전쟁 중인데 적진 한복판에 떨어진 조종사를 구출하는 게 말이 쉽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공군 출신이시잖아요, 의원님.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거 구출하는 게 진짜 어려운 작전이에요. 일단 지형적으로 구출 작전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지형적으로. 2,000 고지가 이제 2,000m 정도 되니까. 숨을 데가 많구나. 아니 숨을 데가 많은 게 아니라 이게 개활지나 이런 데였으면 구출 못 하죠. 우리가 이제 블랙호크 다운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를 모가디슈 작전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완전히 그 평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출하러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헬기 2대 그다음 미군 사망자가 꽤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지형 자체가 결국은 이 이란군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위성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모든 거를 확인하고 있어서 그리고 조종사가 좌표를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이란군의 혁명수비대의 위치를 불러주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공격 무인기가 들어가서 이제 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CIA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뭐랄까 은폐 기만 작전을 하고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어렵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항공권, 제공권이 장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만일 뭐 지형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려웠겠죠. 상당히 임무를 하는데. 그런데 제공권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제공권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포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정보 자산이 완전히 실시간 감시하면서 그때 그 작전 부대와 소통하고 있고 그런 상태였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수송 작전이잖아요. 예. 얘기했다시피 이제 수송기, 예. MC-130 같은 수송기 2대가 이제 결국은 이제 모래 바닥에 박혀갖고 폭파시키고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송 작전이 어려웠지 이제 구출 작전은 지금까지 베트남전에서의 어떤 조종사 구출 작전이나 그 다음에 이란에서의 1980년도 구출 작전이나 예. 얘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형적으로 유리했고 예. 그 다음에 감시 자산이 월등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있어서는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은 좀 있었다. 예. 예,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부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도 그래도 나름 이제 의미는 있었다고 보는 게 예. 이번에 보니까 사실은 어마무시한 전력이 동원됐더라고요. 오늘 이제 공개된 거 보면 비원 폭격기 4대를 비롯해서 항공기 155대가 나 동원이 됐어요. 155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각종 지원 항공기, 예. 아까 말씀하신 수송기, 그에 이제 헬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원됐는데 하여튼 굉장히 숫자가 많고 돈도 엄청나게 든 거죠. 수십억 달러가 이제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조종사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역시 미국밖에 없다. 예. 이런 걸 보여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전 영역 작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지해공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육해공. 예. 지금은 요즘은 이제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까지 이제 포함해서 다영역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역량이 거의 바다 빼고는 이제 총동원됐다. 물론 이제 뭐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들이 출동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비원 폭격기가 이번에 보니까 2,000파운드 950kg 폭탄을 100발이나 투하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구하려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 군들이 혁명수 부대가 이제 접근하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에 이제 보면 킬러 드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리퍼라는 건데 그것도 계속 뭐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가오는 이란군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전력이 투입됐고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러한 시도 예. 그다음에 결국 성공했다는 거 이런 거는 역시 미국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의원님, 우리 조종사가 적진에 전쟁도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구해와야 된다라는 그런 대의명분적인 그런 거 말고라도 예. 미국이 이렇게까지 정말 항공기 155대 비원 폭탄 몇 100발. 100발을 투하면서까지 그 대령 한 사람을 구해야만 하는 어떤 실리 이런 것도 이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그 옳은 명분 말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제 군인들의 사망. 그다음에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언론 보도 내용만 보면 미군이 13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뭐 300여 명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이번 전쟁에서. 근데 이제 충격으로 막 와닿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적지에서 조종사가 이제 비상탈출을 했고 거기서 이제 포로가 된다면 오히려 미국의 전쟁 이지가 완전히 말살되고요. 국내적 여론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구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조종사 한 명이 예. 전쟁의 그 향방을 좌우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이란도 현상금을 걸고 이제 득달같이 달려든 거고요. 미국도 아까 우리 유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항공기가 100여 대가 총출동하고 그다음에 네이비실, 델타포스, 그다음에 파라레스큐라는 공군의 이제 최정예 부대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대들이 이제 총출동해서 구해낸 거거든요. 이게 완전 전쟁의 그 형국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 조종사 한 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게 그 조종사가 이제 이란 언론에 딱 비춰지는 순간 미국은 국내 여론은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은 승리에 대한 확신,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군인들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면 이거는 진짜 사활을 걸고 구해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근본적으로 궁금한 거 이게 공중전을 하다가 비행기가 격추된 것도 아니고 이란 방공망 다 파괴했다면서요. 미사일도 없다면서요. 근데 이거 F-15인가요 비행기? 네, 이거 가다가 격추된 거거든요. 네. 격추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파괴했다네.
방공망? 이제 초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군 수뇌부도 뭐 미사일의 90%를 파괴했다, 방공망 괴멸됐다 그러는데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 같은 거는 이제 거의 괴멸된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보병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영화에 많이 나오죠. 맨페즈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베트남전에 베트콩 아시죠? 사막에 베트콩이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튀어나와가지고 그 이란에 보면 이제 지하 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숨어 있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이제 뒤에 휴대용 대공 미사일 사람이 타고 이동하다가 낮게 비행하는 미군 비행기를 향해서 전투기를 향해서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스트레스고 뭐고 소용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F-35가 이제 피격된 것도 보면 굉장히 낮게 날다가 당한 거예요. 그리고 F-15E 이 경우는 이제 지상 공격을 주임무하기 때문에 임무 특성상 F-15 중에는 저공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방공망이 이제 무력화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방심하다 이제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A-10G도 당한 게 마찬가지. A-10은 임무 특성상 별명이 홍멧돼지인데 저공 비행하면서 지상 목표물 타격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많이 의도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맷집이 좋은데 그래 옛날에 이제 대공에서 한 발 맞고도 귀환한 적도 있는데 이번엔 제대로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뭐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위협적이고 그건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북한이 또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교훈으로 볼 팝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이제 뭐 저 이란에 대한 또 최후 통첩 같은 거 하면서 우리나라에 얘기했거든요. 아 뒤끝 있어요. 근데 주한미군 28,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45,000이라고 그래요. 일부러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진짜 아니 써줄 건데 보좌관들이 의도가 있나요? 왜 자꾸 45,000 이게 트럼프가 이제 부풀리는 게 이제 달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고 이게 국방수권법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끊임없이 나오고 이게 45,000명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모를 리가 없는데 결국은 뭐 이제 협상의 기술자다운 발언이라고 보여.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한국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고 안보를 책임져 주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콕 집어서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트럼프가 정말 괴로운 거는요. 저 중동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카타르가 최초로 미군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다음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영공을 안 내줘요. 영공을 안 내줘서 이 대서양 남쪽으로 돌아서 그 이란을 폭격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본토에서 뭐 오면은 이제 30시간이면 임무가 가능한 왕복. 근데 이제 이게 40시간 넘고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기지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어 목적 외에는 하지 마라. 방어 목적 외에는 우리가 그 기지를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영국에서 전투기가 떠서 10시간이면 들어갈 건데 이란으로 왕복. 그러니까 5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들어갈 건데 결국은 또 돌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8시간 되고 그래서 언론 보니까 이제 각성제를 먹고 있다. 조종사들이.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중동이 막혀 있고 지금 도움을 줄 그래도 니네 동맹국인데 일본, 한국은 도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땐 트럼프는 열 받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청구서가 올 수도 있어요. 전쟁 만약에 끝나면 야 니네 동맹인데 해군 안 보냈어? 뭐 이렇게 청구서? 그럴 수 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뒤끝 장렬 유명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나토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아직까지 톤이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 일본이나 호주나.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일본하고 비슷하게 우리한테 이제 청구서가 올 수 있는데 뭐 방위분담금 증액이라든지. 근데 우리는 사실은 또 하나 이제 미국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될 게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원자력 협정 개정 이게 또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우리 이제 여당 의원님께서도 방송에서 트럼프 비를 어쨌든 좀 자존심 상하고 저기 하다 트럼프 비를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랬다가 엄청 혼났어요. 아니 저는 지난번에 여긴가 어딘가에서
적극적 검토 정도 메시지는 내야 된다. 아, 예,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그냥 신중 모드에서 적극적 검토, 파병에 대한 저랑하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리고 혼났잖아요. 아니 제 얘기는 이게 그 뜻이 아니라 정부에서 내더라도 예. 우리가 이제 뭐 구축함을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그 국회 비준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 여론 자체가 반대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변명이나 명분으로 우리 정부에 될 수 있으니 예. 요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게 하여튼 미국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안에 우리 선박 20여 척 국민 180여 명이 지금 한 달 넘게 붙잡혀 있는데 꼼짝 못 하고 있는데 예. 일본 배도 나온다. 근데 우리 배 못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예. 마크 협상이든 뭐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할 경우 이제 이란에 뭔가 약점 잡힐 수도 있고 미국을 또 불쾌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미국하고 소통을 하면서 예. 이제 그런 또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잠깐 그런 거는 하고 시간 있는 것 다 같아요. 예. 아, 이런 이 정도는 아니 중재국을 통해서 일본이 인도를 통해서 하듯이 우리도 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스브스 NSC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의 부승찬 의원, 유영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